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네, 5월 26일자 코스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회사는 LS하고 청호 ICT인데요. LS는 LS 전선하고 LS M&M 등의 LS 그룹의 지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회사의 주요 경영상,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발표했는데 자회사 LS 전선이 계약을 따낸 거를 공시했어요. 그래서 대만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그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금액은 1,890억이고 매출액 대비 2.8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자재도 공급하고 이제 각종 시험을 대신해주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그다음 청호 ICT인데 여기는 ATM기 같은 금융사무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발표해서 한번 봤는데 기존의 대원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회사가 최대주주였다가 JNAT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제 최대주주로 바뀌었는데 이 JNAT 홀딩스가 새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랐어요. 근데 여기 살펴보니까 21년도에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아직도 거래 정지가 돼 있는데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얘네가 그 거래 정지 직전 종가 대비 한 68%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헐가 유증을 하면서 논란이 됐던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질 나쁜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최대주주 변경이라 해가지고 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본 건데 그런 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LS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는데 이거는 그 블로거 카트님의 그 관련 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LS는 핵심 자회사가 LS 전선하고 LS M&M에 있는데 둘 다 비상장 회사예요. 그래서 각각 지분율은 91.9%하고 100%인데 LS 시가총액이 현재 한 2조 6천억 정도예요. 근데 LS 전선의 장부가액은 1조 1,700억 그리고 M&M의 장부가액은 2조 3천억 정도인데 얘네가 지주회사라서 어느 정도 할인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M하고 전선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M&M의 작년 매출액은 10조 8천억이었어요. 그 영업이익도 한 5,100억이었는데 여기가 주요 제품이 전기동이란 거예요. 그 매출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기동이 뭐냐면 순도 99.99% 이상의 구리를 전기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LS M&M에서 그 구리 같은 광석을 수입한 다음에 재련 등의 다양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전기동이 어디 쓰이냐? 요즘에 전선이나 통신용 케이블, PCB 반도체 부품 등에도 많이 활용되고 요즘에 그 전력 인프라 그런 데 전력망에도 많이 사용되고 전기차에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LS M&M이 만든 전기동을 LS 전선이 가져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LS 그룹은 자체 밸류체인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그런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전기동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토리컴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그런 이런 메테리얼 사업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다음은 LS 전선인데 여기는 작년 매출액이 6조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195억을 달성했습니다. 이 LS 전선의 주요 사업은 그 케이블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건데 전체 비중이 한 64% 정도이고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전환하면서 에너지 인프라 수요가 급증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해상 풍력 발전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이 해상 풍력이 발전하게 되면 해저 케이블 수요가 자연스레 또 같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저 케이블이 뭐냐면 대륙과 대륙 그리고 육지와 바다 사이 그 통신과 전력의 전송을 위해서 바다 아래에 배선하는 케이블인데 이 LS 전선이 그런 해저 케이블도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LS라는 회사를 한 줄로 어떻게 요약했냐면 전기차에도 많이 쓰이고 요즘 핫한 신재생 에너지에도 많이 쓰이니까 꿈과 희망을
그리고 실력까지 갖춘 회사라고 요약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코스닥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대진정보통신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5%, 영업이익은 82.8% 이렇게 좋아졌는데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난 이유를 보면은 보유 부동산 개발을 위한 기존 건물 폐기 처리 손실 일선 비용으로 당기순이익이 적자 전환하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요인이라면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오플로가 이제 매드트로닉에 인수된다고 이렇게 한번 공시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곧 사라지지 않을까. 주당 한 3만 원 정도였는데 이거를 이제 보유자들은 좀 싸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어반 리튬이 이렇게 회사 이름 지금 변경 공시를 했는데 어반 리튬에서 리튬 포어스라고 이렇게 지금 회사 이름을 변경한다고 냈고 저 회사 이름을 거의 한 지금 4년마다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이 피터 린치 선생님께서 회사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뀌는 회사는 좀 많이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많이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매수를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성 파워텍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이렇게 체결 공시를 냈는데 소형 도서 재생 에너지 반전 시스템 보강 자재 공급이었고 계약 금액은 한 62억 정도, 최근 매출 대비 한 11% 정도 이렇게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LOT 백큐미 태양광용 건식 진공 펌프 대한일 판매 공급 계약질 체결했는데 총 금액은 한 408억 정도로 최근 매출액 대비 11%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이제 상대방은 이제 중국에 있는 태양광 회사인 것 같습니다. 회사로 봤습니다. 예, 블리츠웨이가 분기 실적 1분기 실적 보고서를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블리츠웨이가 지금 상장된 이후로 계속 거의 뭐 최저점 정도의 그런 주가를 가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은 한 8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픽 한번 선택을 해봤고 블리츠웨이는 이런 피규어 같은 거를 키덜트 피규어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잘 만드는 회사인데 예, 뭐 가격이 뭐 최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리셀가 같은 경우에도 뭐 인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두세 배 정도의 뭐 그런 리셀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키덜트가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액도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렇긴 한데 2018년부터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지금 이렇게 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예, 분기 실적을 보시면 YY로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 조금 안 좋아지긴 했는데 판관비가 조금 늘었어서 판관비가 지금 15억 정도에서 한 20억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늘은 뭐 이런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판관비가 늘어난 뭐 그런 거에 좀 왜 늘어났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이 블리츠웨이라는 이 회사의 피규어들이 다른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피규어에 비해서 좀 퀄리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이 드시면 좀 계속 팔로잉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넥스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프로테온텍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알레르기 진단 제품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시가총액 700억의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코스닥으로 기술 특례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알레르기 진단 시약 부분에서 한 74% 정도 나오고 총 매출은 76억 정도로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요. 얘네가 첫 번째, 이제 세 번째 증권 신고서를 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희망 공모가 밴드를 7,500원에서 9,000원 냈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좀 낮추면서 현재 5,400원에서 6,600원 정도의 수준으로 희망 공모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할지 말지를 한번 지켜보면은 일단 키움증권에서 주관을 하는데 수수료가 약 5,000원 정도. 그리고 청약 이제 지분율을 보면은 49.57%는 묶여 있는데 나머지 50%는 바로 나올 수 있는 상장 당일 풀리는 물량이 있고 그리고 수수료가 5,000원이면은
이제 공모가에서 약 2배 정도가 돼야지 본전이 되는데 이제 3번이나 정정해서 공모가가 내려간 거를 보면 수요 예측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수요 예측이 좋게 나올 것 같지 않고 2배 이상 벌어야지 이제 지기값이 나오는데 2배까지 갈 회사인지도 아직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 공모는 이 회사의 공모는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타 법인 5월 26일자 발표입니다. 발표 기업은 네이버 웹툰 하나이고요.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현황 공시인데 그냥 이제 매출을 보니까 되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세 그 연도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1322억, 3553억, 5488억으로 매출액이 엄청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게 네이버 웹툰은 이제 원래 그 콘텐츠 유료 판매 수익이랑 광고 수익, IP 비즈니스 수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창작자 수익 다각화 모델 PPS 프로그램이라고 이걸 적용해 왔다고 합니다. 이게 플랫폼이랑 창작자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생태계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국내에 있던 그런 웹툰을 이제 해외로도 많이 진출을 하려고 했고, 그 결과 2022년 기준으로 네이버 웹툰 작품의 52%가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 웹툰이랑 웹소설 플랫폼 내에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는 것이 이제 중심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PPS에서 이게 페이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원작 IP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이제 작가들의 IP가 더 큰 비즈니스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IP를 늘리는 것은 이제 작가층을 두텁게 그 IP를 늘리는 것은 물론 작가층을 두텁게 만들어서 이제 웹툰 산업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또 네이버 웹툰 자체가 이제 플랫폼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웹툰 시장 규모를 간단하게만 봤는데 이제 2013년 국내가 1,500억 원 규모에서 21년 1조 5,660억 원 규모로 엄청 크게 성장을 했고요. 글로벌 시장도 이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연평균 5.9%로 성장해서 지금은 한 33억 달러 규모 정도로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웹툰 시장도 성장하고 네이버 웹툰도 이제 또 플랫폼으로서의 더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웹툰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원 및 대량보유 준비해왔고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이제 매수를 했는데 매수 때마다 주가가 올랐으니까 팔로우업 하면 좋으실 것 같고 VTGMP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 총수는 늘지 않았지만 주식 수를 이제 조금 늘리면서 비율을 좀 늘렸고 JW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43% 11에서 18까지 올렸습니다. SM백셀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주식을 좀 더 사서 81에서 83까지 올렸고요. 오늘 조금 흥미로웠던 기업은 이제 미래산업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마스크 장비 이런 데를 하는 회사인데 이 매출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분기 역대 최저를 찍었고 넥스턴 바이오라는 미국 상장된 회사에서 20%를 취득했습니다. CB랑 광림이 매도를 한 거에 대해서 양해 매수를 한 건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너가 온영두 님이신데 이분이 살짝 기업 사냥꾼이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정토방에 가져온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보다 많은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산타클로즈라는 회사랑 좀 관련이 있는데 제가 좀 더 파울렸으나 생각보다 너무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어서 내일 한번 이분에 대해서 파헤쳐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But if I lay down